부동산 물권의 변동입니다. 여기서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은 권리 취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으로는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번째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가 있죠. 여기서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는 매매나 증여, 합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즉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느냐 관련해서 매매, 증여, 포기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신축이라든가 상속, 경매, 멸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이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 대금을 완납할 때,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멸실의 경우는 멸실된 때에 멸실이 되는 거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매매, 증여, 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소유권 이전 등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죠. 이거는 신청권과는 다른 겁니다.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죠.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에요.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A가 B에게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경우 B는 A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관련해서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죠. 즉, 이 양 당사자 사이 문제가 바로 청구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는 다른 얘기예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관련해서는 이 등기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권적 청구권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요, 아래와 같이 매매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이러한 경우처럼 이거는 곧 실효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소급효거든요. 이게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거고, 해제도 역시 소급해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 소유자에게 복귀하는 형태거든요. 매매 계약에서 원 소유자에게 복귀하는 거, 즉 소유권에 기한 거잖아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매수인이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은 이 둘 사이에 있는 거,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는 채권적인 청구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청구권을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관련하여 점유 취득 시 완성이 있는데요. 타인 소유 토지를 자주 점유, 즉 소유 의사로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 시효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경우에 점유자의 소유로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가져와야지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때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했을 때. 이때 그 점유 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원 소유자가 기존의 소유 명의 등기자에게 무효, 취소, 해제를 이유로 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갖는 거,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 완성해서 점유 취득 시 완성자가 토지 소유자에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린다는 겁니다. 추정력입니다. 등기가 존재하면은요, 어떠한 힘이 발생하는 데가 바로 추정력입니다. 이 추정력은요, 여기서 적법성 추정이에요. 등기가 있으면은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은요, 등기 절차의 적법성 추정, 그 다음에 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이런 것이요. 일단 원인이 기재가 되죠. 이 등기 원인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된다는 것이고요.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 있죠. 이 등기된 권리의 적법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등기에 기재사항이 있으면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 적법성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관련하여 판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는요,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사자는 이제 죽은 사람이죠. 망자가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등기소에 신청했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위조, 이거 세트로 암기하세요. 위조한 게 뭐냐? 계약서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적법성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할 정도면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의 적법성은 추정될 수 없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말이 안 되니까 적법성 추정이 안 되는 건데요. 자, 보존 등기는 이거죠. 새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경우에 하는 등기가 바로 보존 등기거든요. 즉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냈을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바로 보존 등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보존이란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을 새로 건축하는 거, 신축하는 건데 양도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기왕 있었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 모순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성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 경우를 볼게요. 인정된 경우는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조법, 특별조치법이죠. 이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추정력을 인정을 했어요. 자, 암기합시다. 이 특조법에 의한 경우는 추정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 사망 이후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격려되면 이 경우에는 추정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비교하여서 단순히 사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없고요. 특조법에 의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대리권의 존재도 역시 추정력 인정이 됩니다. 저당권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추정력 인정이 돼요. 그러나 기본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기본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력 인정이 되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고 그 후에 등기를 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죠. 이러한 등기가 되면 추정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 여기까지만 추정이 되는 거고요.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불법 말소 시 그 회복 등기 전이라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자, 원래 A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말소가 불법적 말소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 앞으로 다시 명의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회복 등기 전이라도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A 소유라는 점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불법 말소 시 그 회복 등기 전이라도 등기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즉 A를 보호하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 청구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이런 거죠.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판 경우에 있어서 B 부분을 생략한 채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즉 중간인 B를 생략하는 거죠. 이 경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전원이 A, B, C 3명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 이 경우는 C입니다. C가 최초 양도인 A죠. C가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청구를. C가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는 합의가 되었고 B와 C 사이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A와 C 사이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C가 B를 대의해서만 A에게 B 앞으로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최종 양수인은, 즉 C는 매도인을 대의하여, 여기서 매도인은 B죠. C는 B를 대의하여 그 전 매도인에게, 그 전 매도인은 A입니다. 매도인 앞으로의, 여기서 매도인은 B예요.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한글로 보면 복잡한데요.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죠. A와 C 사이에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C가 B를 대의해서만 B 앞으로의 등기를 A에게 대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C는 B를 대의해서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등기, 여기서 이 가는 임시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본등기 전에 임시로 해놓는 등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서 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였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4번, 이게 바로 본등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본등기가 있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위가 2번으로 가는 거죠. 즉 이 경우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본등기의 순위가 2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번에서 2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저당권에 영향이 없는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즉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는 겁니다. 본등기의 순위가 2번으로 올라가면서 순위가 보전이 되잖아요. 이 가등기에 의해서. 그런 의미예요. 이러한 가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는요, 채권적 청구권에 인정이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인정이 되는 건데 해제조건부 청구권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시기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 인정이 되는데 종기부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이거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더 세죠. 물권적 청구권이 더 강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청구권을 일단 임시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가등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지조건부 청구권 이런 거죠.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 발생하는 거죠. 부간편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정지조건부는 일단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은 그때 가서 나중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즉 현 시점에서, 즉 가등기한 현 시점에서는 X, 현재는 권리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효과가 없는 상태예요. 즉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가등기를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인정이 돼요. 그러나 해제조건부는 이렇게 되죠. 일단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때 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즉 현재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거죠. 해제조건부는 정지조건부보다 현재는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시기부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이 되면은,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종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다가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더 약한 데는 어디죠? 이 부분 X가 있는 이 부분이죠. 즉 시기부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부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인정이 되는 거고, 종기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없어도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종기부 청구권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된 물권 변동 청구권 양도 시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울 것은 이 부분이죠. 부기등기 형식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게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 뒤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가등기된 물권 변동 청구권 양도, 그러면은 이거죠. 가등기된 물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 청구권을 양도한답니다. 이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1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가 되는 거죠. 2-1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부기등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순위는 처음에 이 가등기하고 같은 순위가 되는 거죠. 부번이니까. 부기잖아요. 부기로 했기 때문에 순위가 여전히 이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수한 사람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더 앞선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가등기된 물권 변동 청구권 양도 시, 즉 2번 이걸 양도할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2-1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양수인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는 더 빨라야 되니까. 그래야 양수를 하는 거죠. 별도로 번등기를 격려받은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가 가능하다. 자, 번등기를 이미 가져왔는데 또 번등기 한답니다.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 한번 볼까요? 별도로 소유권 격려되었다고 하여 가등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수 없으니 그 가등기에 기한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거죠. 가등기에 따른 이행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 가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암기가 되신 분은 넘어가시고요. 혹시 이해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설명을 약간 해볼게요. 이 별도 번등기 격려받은 것을 예를 들면 경매로 취득한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받았어요. 경매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 취득한 사람이 그 전 단계에 이미 가등기권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가등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2번 있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3번 저당권이 있어도 4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도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2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음 3번 저당권에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더 유리한 겁니다. 가등기권자한테.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한 번등기 가능하다. 이게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경매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경매에서 경락받을 때 순위가 빠르면은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까? 가등기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이 번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르다 보니까 이 번등기 순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와 번등기 가능하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요. 간단하게 외우시죠. 별도로 번등기를 받았답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아직 안 써먹었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답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은 한 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소유자가 이 한 개 필지에 대해서 2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되죠. 소유권이 2개니까 일물에 대해서 이권이 돼버리잖아요. 이권주의 이런 건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은 한 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경우죠. 특히 그 점유권 관련해서는 한 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 결과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이 된다고 아까 앞에서 이론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물권 취득 관련해 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1번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죠.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는 거죠. 2번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민법 187조는 위에서 설명해놨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 판결 그러면 틀린 거고요. 확인 판결 그래도 틀린 거죠. 여기서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됩니다. 여기서 확정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지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부가 설명드릴게요. 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면요. 그 즉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 없이도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행 판결로 승소한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 판결도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이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판결이 있어요.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행 판결이라든가 확인 판결은 아니에요. 3번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즉 경매죠.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이 경우 권리 취득 시기는요. 매각 대금 완납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가 아니에요. 완납시예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등기를 요합니다. 않는다가 틀렸어요. 화해라는 것은 당사자 간 양보하는 것, 즉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입니다. 법률행위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요합니다. 만일에 형성 판결이라고 했다면요. 이 형성 판결이라면은 판결 시 판결이 확정되면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요. 5번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에는 보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신축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 관련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은 판례에 따름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합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양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이 변동됩니다. 이 경우는 형성 판결이 아니에요. 형성 판결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따라서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 1번 맞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이랍니다. 법정,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수요 취득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요.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 역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이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등기가 없어도 경매 대금 완납 시에 물권이 변동이 돼요. 5번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취득 법정 갱신이네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그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아니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정 갱신으로 보죠. 이 경우는 법정,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 없어도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물권을 취득합니다.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3번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 신축 관련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따라서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현물 분할의 합의에 의해서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경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공유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A와 B가 한 개의 필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어느 날 이 땅을 잘라달라, 내 지분만큼 잘라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현물 분할입니다. 즉 토지를 그대로 자르는 것을 현물 분할이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자가, 즉 A와 B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한해서 B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등기를 요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서 현물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느냐 여부죠. 이 사안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런 거죠. 먼저 선분양을 합니다. 선분양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 계약 내용은 이거겠죠. A동 110호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A동 110호에 대해서 미리 분양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분 행위입니다. 구분 행위. 그러고 나서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A동, 이게 A동이죠. 그 다음에 110호가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된 거죠. 전원합의체는요, 이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직 등기를 하기 전 단계죠. 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분 소유권 그러면은요,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이 한 동에는 여러 호수가 존재하잖아요. 그 경우에 특정 부분 호실만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분해서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일단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 그렇고 실제 이용하면서도 그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호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 소유권이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분 행위는 분양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때 분양 계약이었어요. 즉 계약이면은 이거 지금 법률 행위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즉 이 등기하기 이 전 단계에서 건물이 완공된 이 시점, 물론 그 전에는 선분양 계약이 먼저 있었죠. 즉 구분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건물이 특정 이 호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경우에 이 등기 시점이 아니라 이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이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과 다르죠. 그래서 암기사항이에요. 구분 소유권 관련해서는 등기 없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 신축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분묘 기지권의 취득. 이 부분은 관습법상 취득하는 것이죠.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죠.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4번 법정 저당권이랍니다. 즉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는 거죠. 5번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자, 점유 취득 시효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닙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야지 되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등기를 요합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를 요한다고 법률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헷갈리니까. 그런데 취득한 게 지역권이죠. 소유권이 아니라. 이 지역권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등기해야지만이 돼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마찬가지고 지역권 취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등기를 요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법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 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니다. 이행 판결이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하라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승소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시기는 이전 등기 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 판결 시에 부동산 물권이 변동한다 이러려면은 형성 판결이어야 되죠. 형성 판결 시에는 이게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 완납 시 맞죠. 5번.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맞죠. 신축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 없어도 신축 행위가 완성이 되면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말소되었는데 그 말소가 원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즉 부적법 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가 행해지면, 즉 가등기 한 다음에 번등기까지 행해진 거예요. 이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번등기가 행해진 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시간이 우측으로 갑니다. 가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번등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이때부터 되는 거죠. 즉 번등기가 행해진 때부터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가등기 시부터가 아니고요. 다만 순위만 가등기에 의하죠. 번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잖아요. 순위만 그렇을 뿐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은 번등기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 3번 지문 시험에 잘 나와요.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등기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 다시 취득한 이 사람도 미등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등기니까 미등기가 계속 미등기인 거예요. 이 경우 맨 마지막 사람이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인데요. 청구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그러려면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겠어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즉 전원의 합의가 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양도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법률 행위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야지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는 그래요. 이 부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명은 뒤에 가서 어차피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부동산에 대한 거라는 거죠. 이 법정지상권이 건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가 되면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즉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권의 변동,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신축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2번.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문제네요. 이 경우 요건은 뭐죠? 선이 이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과실이 있답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 그렇습니다.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매수했다고 그랬죠. 그럼 매매죠. 그러면은 이거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취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지문에서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즉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앞에 있죠. 따라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란 건 누구죠? 매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4번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상속은 포괄 상속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상속이 됩니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등등요.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법률 규정에도 있습니다. 점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된다라고 법률 규정에도 있어요. 합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자, 합유 지분이든 공유 지분이든 간에 이 포기는 법률 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이도 이 부분이 틀렸어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 자, 임목이 등기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채무를 변제하면은요,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3번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자, 혼동이죠. 이 혼동 그러면은 동동 이렇게 오시면 좋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편리해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요,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경우에는요, 이 소유권만 남기고 물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 물건이 다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없어지면 안 되죠. 이 부분이, 다른 물건이. 혼동은 동동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소유권과 이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에는 소유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 사안을 한번 볼까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A 소유였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B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A가 B에게 이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즉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죠. 그러면 소유권만 남기고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이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합니다. 즉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혼동이 있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4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5번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법정지상권이죠.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보는 것은 기억,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혼동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이 소멸이 됩니다. 혼동은 동동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그 밖에 다른 물권, 이 경우는 저당권이네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된 경우 소유권만 남기고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혼동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말소 등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니은 교환에 의한, 즉 교환은 계약이죠. 법률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되죠. 디귿 전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경우에요. 리을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예약은 미리 약속을 잡아놓는 거죠. 미리 찜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매매에 대한 거였죠. 이 매매를 완결했답니다. 즉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맞고요. 미음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이 미음은 법률로 그냥 해결할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할게요. 이 경우 제13조 제3항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경우는 아닌 것이죠.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 이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었죠. 매수인의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었어요.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청구권. 자, 가등기 한 다음에 번등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안 되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경우 번등기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3번 매매 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매매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취소했답니다. 취소는 과거로 소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매도인이 본인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이죠. 소유권에 기한 거잖아요.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3번이에요. 4번 시효 취득에 기한 등기 청구권. 점유 취득 시효죠. 타인 소유 토지를 20년간 자주 점유 의사로 평원성, 공연성 등 요건을 갖추면은, 그리고 플러스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인데, 이 경우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기억하실 사항은 점유 취득 시효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등기를 요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특이한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 관련해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이죠.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았는데 B를 생략하고 A에서 C로 직접 등기를 넘기겠다는 거죠. 즉 B를 생략하는 경우죠. 이 경우 전원 합의가 있으면 C가 A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등기 청구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억.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자, 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즉 사권이라 그러죠. 이를 놓고 사권입니다. 사권.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 이게 아니에요. 공법상의 권리는 등기 신청이죠. 등기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다른 겁니다.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이 되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한 게 소멸시효입니다. 즉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귿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자,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20년간 등등등 요건을 충족하면은 취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등기까지 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느냐. 이 점유 취득자가 아직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청구권만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금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등기 명의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채권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권 양도의 자유.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예요. 아직 등기는 안 받은 상태죠. 그 채권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의 그 토지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소유자 등기 명의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 청구권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범위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네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죠. 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 경우에는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죠. 그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했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권리를 현재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행사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매수인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즉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지문이 좀 긴데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시효 완성돼서 없어졌답니다. 그러면은 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거죠. 이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시효 완성은 10년인데 어쨌든 그 청구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등기를 말소시켜줘야 되죠. 지금 가등기를 말소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게 소멸된 후에 그 토지를 제3자가 매수한 거예요. 그럼 그 제3자는 그 토지에 있는 가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이 말이 틀렸어요. 소유권에 기해서 그렇죠.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아니죠. 신청권은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권리라고 그럽니다.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두 개는 달라요. 등기의 추정력 틀린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두 가지입니다. 적법성이 추정이 되는데 절차의 적법, 즉 등기 절차의 적법성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적법성을 추정받는다 했어요. 이 부분 보면은 적법 절차 추정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등기 추정력이 인적 범위인데요. 어느 범위의 사람까지 미치느냐. 거래한 당사자, 즉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 거고요. 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가 추정이 되죠. 자,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거죠. 그러면은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죠. 여기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이 피해자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추정력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이 말은 뭐죠? 조금만 다르게 주장했다는 거죠. 약간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죠. 추정력이 여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자, 여기서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면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만 있죠. 그 외에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도 없어요. 어떠한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된다 해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법률관계 있다. 추정력 없어요. 가등기는. 이 가짜에 기억하세요. 등기의 추정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따름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자 죽은 사람이 신청서 작성 못하죠. 제출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이 되죠. 대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돼요.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그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등기가 있으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돼요. 디귿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이 돼도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이 안 된다고 했죠. 기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담보 채권이 즉 성립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성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를 하는 거죠. 이 등기는 채권 성립, 피담보 채권 여기까지만 추정이 되지 기본계약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 해도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뒷부분 보실까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자, 보면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중요하죠. 이 명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보존 등기는 이런 거죠. 새로 건물을 무에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양수했다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얘기를 했어요. 양수는 뭡니까? 있는 것을 누군가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존 등기라 했으면은 양수란 말, 양도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맞는다가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업과 니은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옳은 것은 판례의감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물어본 게 소멸에 대한 추정력이에요. 그런데 이 소멸, 즉 말소 같은 말이죠. 이게 부적법하답니다. 그러면은 이 부적법한 소멸이란 거죠. 그러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2번. 등기 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자, 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요, 제3자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전 소유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용될 수 없다 해서 틀렸어요.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자, 점유의 추정력 관련해서 부동산이죠. 자,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자, 보존 등기는 새로 신축했을 때 쓰는 용어죠. 그런데 명의자가 뭐라 했냐면 신축 안 했답니다. 그러면은 추정력이 인정이 되면 안 되죠.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자, 지문이 좀 긴데요. 특조법은 추정력이 강하다고 그랬죠. 추정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요. 자, 내용 볼게요.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등기가 격려됐대요. 그렇다 할지라도 특조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추정력, 그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판례에 의한 거예요. 암기하세요. 특조법에 관해서는 등기 추정력 인정했습니다. 청구권 보존이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자, 맞는 겁니다.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에 의함에 의해서 순위를 보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이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2번 순위가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3번 저당권이 있어서요. 4번에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그런데 이 가등기를 갖다가 타인에게 지금 양도하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등기를 양도받으면서 등기를 하는데 부기등기로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서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 무슨 가등기. 그러면은 양수인은 순위가 2번과 같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나 부기등기 맞습니다. 2번 정지조건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허용된다. 자, 이거 맞는 건데 가등기의 대상은 이거죠. 좀 약한 권리를 보호하자 그랬어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면 가능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정지조건부란 게 이거죠. 부관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현재 가등기 하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권리가 없는 상태죠. 즉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가등기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관련해서 해제조건부 청구권 보존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했는데 이 부분 틀렸네요. 자, 별도 본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의한 의무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판례 사안이에요. 4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약한 것을 보호하는 거죠. 즉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약한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죠. 자, 가등기 당시에는 소유자가 A였어요. 그러고 나서 B로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그 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즉 본등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 B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면 A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즉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등기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옛날 사람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하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 여기에 착안을 하시면은 가등기는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 가등기에 따르는 거예요. 즉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 추정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2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했네요. 그러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죠? 본등기를 한 때부터죠. 즉 본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 여기서 을은 가등기권자죠.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을 전에 사람한테 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에게 하는 게 아니고 갑에게 해야죠.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전 소유자에게. 4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를 하면 을은 정을 위한 물산 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죠. 을이 가등기를 먼저 했어요. 을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갑이 정에게 돈 빌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본등기를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위 보존의 효력에 의해서 가등기 당시로 순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정을 위한 물상 보증할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가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 때문에 그래요. 5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했는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음 판례에 의함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여기서 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약한 놈, 즉 채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2번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자, 이 포락이란 건 이런 거죠. 바닷가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다예요. 근데 침식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넘실넘실 되는 말 그대로 멸실된 토지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어쩌고 하면서 효력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멸하는 거죠.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토를 했답니다. 실제 그 판례 사안에서 이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파제를 건립을 합니다. 즉 국가 기관 산업이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서 이 부분을 부두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3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건물을 양수받았는데 미등기랍니다. 양도 양수는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를 안 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에서는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놨죠. 이게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양수 받으면서 양도인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유보라는 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남겨두면 빈 껍데기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법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효죠. 물권 법정지 위배됩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유보할 수 있고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했다. 자, 최초 소유자 A가 B에게 팔았죠. 매매 계약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 매수인이 B입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거예요. 이 경우에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소유자는 A입니다. 법률상 소유자는 A예요. 그 경우에 매도인은, 여기서 매도인은 누굽니까? 제3자에게 전매했잖아요. 매수인이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했다 했으니까 여기서 매도인은 이 매수인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B입니다. B는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여전히 소유는 A라니까요. B가 아니라. 법률상 소유자는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B는 소유권에 기한 이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